달리 최대 명절 추석 연휴를 맞아 태국 여행업계는 명절 특수를 맞이하여 대박을 기대했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의 예상 방문객 수가 채워지지 않자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관광객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관광업계의 일부 업체들이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에는 한국을 경시하면서 필요 없다며 벤코리아를 외치더니 태국이 이제는 애써 환영하는 척하며 손님을 맞이하려는 모습이 역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의 빈자리는 원하지 않는 중국인 관광객과 한국에서 쫓겨난 불법 체류자들로 채워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태국 현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나팁 손끄라신이에요. 방콕에서 관광 가이드로 일한 지 7년 차가 되었어요. 지내온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태국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주로 레저 스포츠와 전통 체험 관련의 여행 일정을 도와드렸는데 이번엔 정말 신사적인 한국인 관광객들을 맡게 되어 일주일간 행복한 가이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 아침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처음 제가 한국인 관광객을 맡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대 반 설렘 반이었어요. 원래는 여성분들이 좀 껴있어야 부드러운 분위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의 틀을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50대 남자 8명, 처음엔 좀 까다로울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따뜻한 분들이고 매너도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차나팀 양 덕분에 정말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 김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첫날 그들이 골프장에서 보여준 진지한 모습, 맛있는 태국 음식을 먹으며 환하게 웃던 얼굴들, 절에서 조용히 기도하던 모습, 하나하나 저에게도 모두 좋은 추억이 되었죠. 아, 맞다. 선물. 김 부장님이 갑자기 외쳤어요. 다들 웃으며 각자의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제게 주는 선물이었어요. 저를 생각해서 선물을 준비했다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항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죠. 사람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고 경찰들이 곳곳 배치되어 있었어요. 딱 봐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죠. 이게 무슨 일이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상황은 더 심각해 보였어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언성 높은 말다툼이 들려왔고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무슨 일 있나요? 박 과장님이 조심스레 저에게 물으셨어요. 저는 당황한 채로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 옆에서 들려온 대화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거 들었어?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던 태국인들이 대거 강제 추방됐대. 에이 설마. 그게 몇 명이나 된다고. 13만 명이래. 믿을 수 있어?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13만 명이라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김 부장님 일행을 안내하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캐리어를 찾지 못해 난리고 비행기 연착으로 사람들은 더 붐비고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 캐리어가 어디 갔죠? 분명 여기 있었는데. 한 남자가 공항 직원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요? 비행기 시간 다 됐는데 얼마나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른 쪽에선 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연착이 심한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인해 모든 비행기 스케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항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어요. 제가 아는 그 평화롭고 미소 가득한 태국의 공항이 아니었죠. 김 부장님 일행을 겨우 체크인 카운터까지 모셨어요. 다행히 그분들의 비행기는 별 문제 없이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차나팀 양,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이 차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걱정 마세요. 그냥 좀 놀랐을 뿐이에요. 그분들을 배웅하고 나서야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앞으로 우리 태국은 어떻게 될까?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제가 본 광경은 단순한 혼란을 넘어선 우리 태국의 슬픈 현실이었어요.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대규모 귀국으로 공항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서는 수천 개의 가방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기다리고만 있었어야 했어요. 공항 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쌓여가는 짐더미를 바라만 보고 있었죠. 여기저기서 자신의 짐을 찾지 못해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은 더욱 심각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줄은 공항 밖까지 늘어져 있었고 지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화가 나 고성을 지르고 있었고 심지어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공항 경찰들은 사태가 커지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었고 삼엄한 분위기와 함께 저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태국이 언젠간 이렇게 될 줄은 알았는데 막상 실제로 겪으니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강제 추방된 13만 명의 태국인들이 한꺼번에 돌아오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문득 김 부장님 일행이 떠올랐어요. 그분들은 무사히 출국했을까? 이런 혼란 속에서 태국에 대해 어떤 마지막 인상을 받고 가셨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집으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우리 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부터 우리 앞에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에 있는 태국인 중 무려 78%가 불법 체류자라니 그 숫자를 곱씹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0명 중 8명이 불법이라는 게 정말 참담한 수치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바로 돈이었죠. 한국에서는 태국의 3배에서 많게는 5배나 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 친구 중 한 명은 한국에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었다고 자랑했었어요. 하지만 불법으로 번 돈이 과연 축복일까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돈을 벌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제 사촌 동생 까윈 탐사찬안의 경우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사촌 동생은 2년 전 한국에 관광객으로 갔다가 그대로 불법 체류를 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200만 원씩 벌어서 집에 돈을 보내겠다며 신나했죠. 태국에서 같은 일을 하면 4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데 5배나 되는 돈을 번다고 하니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일용직 생활을 전전했어요. 때로는 일한 대가를 하룻밤에 다 날리기도 했죠. 밤낮 없이 일하느라 건강도 나빠졌고요. 게다가 항상 단속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사촌 동생은 얼마 전 강제 추방되어 돌아왔어요. 2년 동안 번 돈의 대부분을 불법 체류 알선 브로커에게 뜯기고 생활비로 써버려서 남은 건 얼마 없더라고요. 오히려 빚만 지고 돌아온 셈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불법 체류자들은 더 큰 돈을 벌려고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해요. 마약 유통, 불법 마사지 업소, 성매매 등 한국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 일부가 저지른 범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범죄자들 때문에 우리 태국 사람들 전체가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속상해요. 결국 불법으로 번 돈은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할 것들이 너무나 커요. 건강, 자존심, 미래 그리고 우리나라의 명예까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터로 향했습니다. 관광 가이드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에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한국 정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13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적발되어 강제 출국 조치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규모에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13만 명이라니 방콕의 작은 구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것과 같은 숫자잖아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태국인 관광객들의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직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내하기로 했던 태국인 관광객 단체가 갑자기 취소된 거예요. 알고 보니 그들 중 절반이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상황이에요. 진심으로 관광을 가려던 사람들마저 의심을 받고 거부당하다니. 우리 태국인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동생 티라신 댕다의 경우가 딱 그랬어요. 제 동생은 어릴 때부터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꼭 한번 한국에 가보고 싶어 했거든요. 20살 생일 선물로 부모님이 한국 여행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했다더라고요. 이유인즉슨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티라신 댕다가 울면서 전화했을 때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애는 정말 순수하게 관광을 가려고 했을 뿐인데
죄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얻었죠. 심지어 한국어 학원도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했었거든요. 그런 티라신댕다 마저 의심받고 거부당했다는 건 우리 태국인들의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제 직장 동료 세나무엉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한국의 관광지를 직접 경험해서 더 나은 가이드가 되고 싶어 한국 여행을 계획했었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입국이 거부됐대요. 이유는 과거에 태국인들이 관광 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한 사례가 많아서라고 하더군요. 세나무엉은 화가 나서 울분을 토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나는 그저 더 나은 가이드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의 말에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마저 이런 차별을 겪어야 한다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한국에 대한 태국인들의 감정도 복잡해지고 있어요. 한류를 좋아하고 한국을 동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에 왜 가려고 해? 라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양국 간의 오랜 우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우리 태국인들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태국 내 반한 정서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SNS에서는 본의 아니게 벤코리아로 도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벌써 370만 개를 넘어섰다고 하더군요. 그중 75%가 여성이고 절반 이상이 18세에서 24세의 젊은 층이라고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류에 열광하던 사람들이 이런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대응이 우리 태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시나요? 바로 관광업계의 붕괴였습니다. 수치로 보면 그 심각성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2019년에는 190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춤했다가 2022년에는 다시 80만 명으로 회복세를 보였죠. 2023년에는 무려 170만 명이 태국을 찾아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올해 1분기 동안 한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6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연간 50만 명도 힘들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재앙 수준입니다. 제가 일하는 여행사만 해도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을 전면 중단했어요. 직원들의 절반 이상이 해고되었고 남은 사람들도 급여가 30% 삭감되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여행사들은 이미 문을 닫은 곳이 수두룩해요. 방콕 시내의 한국어 간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나마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인 관광객들과 얼마나 다른지 제 눈으로 직접 보았거든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항상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투어버스에서 5분 후에 출발합니다라고 하면 정확히 5분 후에는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쓰레기도 항상 지정된 장소에 버렸고 호텔방도 깨끗하게 사용했어요. 심지어 떠날 때는 이불을 개놓고 가는 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은 달랐습니다. 시간 개념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10분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때로는 30분 이상 늦는 경우도 있었죠. 거리에서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심지어 노상 방류하는 모습도 봤어요. 호텔방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엉망이 되곤 했죠. 더 심각한 건 여성 가이드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외모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은 물론이고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요. 제 동료 중 한 명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중국인 단체는 더 이상 안 맡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민족성과 시민의식이 얼마나 우수했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인 관광객들이 채우고 있지만 그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태국의 관광업은 물론이고 태국의 이미지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또한 강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의 귀국은 태국 사회에 예상치 못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마치 물에 녹지 않는 기름 같았어요.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못하고 겉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진 이들은 태국의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태국의 느린 리듬, 덜 발달된 인프라, 그리고 낮은 임금 같은 모든 것이 그들에겐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졌겠죠. 이런 부적응은 곧 사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강제 추방된 이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문제를 겪었고 이는 곧 범죄율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방콕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범죄율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절도와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했죠. 실업률도 큰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이들은 태국의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경우가 많았죠. 태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실업률이 2.5%에서 3.8%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농촌 경제의 타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상 농장의 사례가 대표적이었죠. 이 농장은 20년 넘게 유기농 쌀을 재배해왔는데 최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농장주 람파이 씨의 두 아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매달 보내오던 송금이 끊겼기 때문이죠. 그동안 그 돈으로 농기구도 사고 인부들 월급도 줬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최근 안내했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질서의식과 배려하는 태도가 인상 깊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방콕의 한 사원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원이 매우 붐비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인 관광객들은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신발을 벗을 때도 정리정돈을 잘했고 사원 안에서는 조용히 관람하며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죠. 심지어 일부 관광객들은 사원을 나오면서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줍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켰고 현지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태국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죠. 반면 태국의 현실은 어떤가요? 강제 추방된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주변에서는 그저 방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돕기는커녕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우리 태국도 이런 모습을 배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총리실에서 발표한 성명은 그저 말뿐인 공허한 약속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 적절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실제로는 아무런 구체적인 대책도 없으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제부 장관의 발언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곧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안일한 태도를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정부를 보며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거칠애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태국 외교부가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공식 사과문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법 체류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에 균열이 생긴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런 형식적인 사과로 과연 무엇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태국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행동이 필요한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커녕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대응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정부의 모습을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우리 태국이 언제쯤 진정한 변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한국처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 어우러진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무력감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도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노력으로 극복해냈죠.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의 높은 시민의식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제가 가이드로 일하면서 만난 한국인 관광객들은 항상 깔끔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높은 시민의식,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이것이야말로 우리 태국이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올바른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각자의 의식 변화입니다.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그 높은 시민의식을 우리도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잊지 않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추석 명절 풍요롭고 가족들과 알찬 시간 보내세요.